한국은 대체 왜 이럴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바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4대 강대국들이죠. 그런데 오로지 한국만이 이 강대국들 앞에서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우습게 여기며 코웃음까지 치는 배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며 미국놈, 때놈, 외놈, 러시아놈 하면서 강자에는 놈자를 무의식적으로 붙여 부르고 약소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 몽골 사람처럼 사람이란 말을 붙여 존중을 해주며 또 문자가 없는 나라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까지 해주는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워싱턴 타임즈의 특파원으로 한국에서 무려 30년 이상을 지냈지만 한국인들의 이런 이상하고 독특한 행동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은 전 세계 통틀어 가장 이상한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특이한 민족이며 종잡을 수 없는 이상한 나라라고 피력한 세계 유명 언론사의 베테랑 외신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밝힌 숨겨진 한국의 특징에 전 세계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마이클 브린입니다. 세계적 언론사인 미국 워싱턴 타임즈와 영국의 가디언, 그리고 더 타임즈에서 서울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1982년 난생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30년간 제가 지켜본 가장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무르게 될 줄 말이죠. 한국에 수십 년 살다 보니 이젠 꽤 한국인이 된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지만 사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 모든 것이 그저 불편하고 불만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저에게 매우 낯선 나라였고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특파원의 임무만 완수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잠깐일 줄 알았던 한국살이가 어느덧 30년이 넘어 40년 가까이 되어가다 보니 이제는 영국보다 한국에서 살아온 날이 더 많아졌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인들보다 더 잘 아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타공인 한국 전문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수십 년 살다 보니 이젠 저 스스로도 꽤 한국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낯설었던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하고 익숙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2 월드컵 때는 영국이 아닌 한국을 응원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내는 당신의 조국이 이제 한국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농담을 했을 정도로 저는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다른 영국인들은 위험한 한국을 하루빨리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지만 저는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일단 가족을 제주도로 피신시킨 뒤 북한산 비밀은 신처에 있는 종로구 저항군에 가담하겠다고 결심하곤 했을 정도로 한국은 이제 제게 진심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한국이 이렇게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특이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급한 면이 있으며 사회 곳곳에 부패가 있고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당파성 문제가 놓여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국가였고 한국인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국의 이러한 단점들은 오히려 위기에서 장점으로 변했고 한국인들을 더욱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열정적이고 정이 많은 데다 똑똑하고 깐깐하면서 게다가 엄청 많이 놀고 먹고 마시는 와중에도
일은 또 제일 많이 하면서 또 빨리 해내는 극단적 모습들이 융화되어 한국만의 독특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에서도 찾기 어려운 뛰어난 재능과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민족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예측이 어렵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인의 이런 독특한 점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인은 때로는 감정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 등의 단점도 있지만 그들만이 가진 특별함은 이미 우수한 나라라는 사실이 세계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정확하고 빠르고 특이하고 기이하면서 대단한 나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도 미처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매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지난 30년간 관찰하고 기록한 한국에 대해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입니다.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한국인들이 똑똑하다는 증거는 세계인들도 이미 인정하는 부분이죠. 특히 제가 한국인들의 교육 현장을 취재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의 교육 방식은 그저 암기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세계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또 각국의 명문대학 우등생은 한국 유학생들이 모조리 휩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도 예찬할 정도로 수준 높은 한국인들의 지적 능력은 날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민족은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되었고 크고 작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성과를 내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 1% 미만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해방 직후 문맹률 98%로 시작했지만 단 한 세대 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맹률 1% 미만을 달성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해방 후 한국은 체계적인 문맹 퇴치 운동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시작된 문맹 퇴치 운동은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됐고 도시든 농촌이든 할머니부터 청년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글을 배우는 열기로 온 나라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유럽의 문화 강국 프랑스는 아직도 국민의 25%가 자국어를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고 경제대국 일본은 복잡한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 때문에 2030 젊은 세대의 한자 문맹률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무슨 고집인지 한자까지 함께 섞어 쓰고 있어서 기성세대조차도 한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 총리 아소다로는 공식 석상에서 한자 단어를 잘못 읽어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가 잘못 읽은 한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며 중학교만 다녀도 읽을 수 있는 단어였으니 일본의 문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실용적이지 못한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종대왕이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한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가진 강점은 무수히 많지만 수많은 강점 중 딱 하나만 언급하자면 한글은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의 발음만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한글은 무려 10,000가지 이상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한글의 위대함을 보며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극찬하는 이유기도 하죠. 특히 제가 주목한 점은 한국인들의 뜨거운 교육열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막 학교를 세우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자식 학비만큼은 꼭 챙기던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보다는 자식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우골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골 농가의 가장 소중한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한 한국의 아버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을 비꼬듯이 일부 서양인들이 서양의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하고 한국의 대학은 우골탑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교육열이 때론 과도하게 비춰질 수 있고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문맹률 1% 미만이라는 기적은 오로지 한국만이 이뤄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과 문맹률 제로에 가까운 문화는 한국인들이 세계 중심에서 활약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낳은 결과로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 배출, 노벨상 후보자를 매년 배출하는 연구 강국으로 성장, 전 국민의 디지털 문해력 세계 최고 수준 달성이라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문맹률 98% 나라에서 이제는 박사가 넘쳐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뿌린 씨앗이 21세기에 활짝 핀 교육혁명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진정한 교육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한국의 성향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그저 단순한 기술적 성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발전하려는 갈망이 이러한 급진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이죠.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발전을 이뤄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과가 한국에서는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추구하는 갈망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특징과 도전정신 그리고 한국인들의 성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한국인들의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바로 한국이 IMF를 극복해낸 시간입니다. 한국이 구제금융 신청을 알린 뒤 대부분의 외신들은 한국 회복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주변국들 대부분이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은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1997년 IMF가 터지고 한국 사회는 하루아침에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1997년 11월 21일 IMF 체제가 시작된 후 거의 딱 3년 만인 2000년 12월 4일 한국은 빌린 차입금 모두를 상환하며 국가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해외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부분은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갑작스럽고도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한국인들의 단결력에 전 세계인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부터 아이들 그리고 학생과 회사원 할 것 없이 모두들 집에 있는 금이라는 금은 몽땅 다 들고 나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장롱 속에 숨어있는 아기 돌반지부터 집에 있는 작은 금 쪼가리까지 가지고 나왔고 심지어 동네마다 수백 미터의 줄을 길게 서가며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있던 금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인상 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단결력은 절정에 달았고 정부의 강제나 개입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부분은 바로 한국인이 지닌 특별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IMF를 맞이한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국민들의 참여는 없었기에 해외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인들의 단결된 모습과 애국심을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유럽인들이 나랏빚을 갚는 데 쓰라고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놓기 위해 줄을 설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의 경우 당시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오히려 금 사재기와 외화 빼돌리기가 벌어졌습니다. 외신들은 세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한국의 이런 기이한 모습을 보고 한국을 배우자는 기사를 썼고 한국은 정말 독특하고 대단한 나라임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대단한 집단적 열정에 저는 그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면 공동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나라의 이상한 나라 사람들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은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희한한 역사적 사례로 남았을 정도입니다. 해외 언론과 세계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독특한 정신과 애국심을 보며 한국에서 지켜본 그들의 특이함이 결국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점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위기에 닥쳤을 때 더욱 단결하고 강해지는 민족이며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은 IMF 이후 더욱 단결하며 탄탄한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기 시작했고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한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독특한 정신력으로 빛났고 저는 한국인의 숨은 저력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인 한국인들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인들은 일하는 시간은 세계 1위일 만큼 일개미가 많고 외국에서 볼 때는 거의 일중독에 가까울 만큼 일에 몰입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세계에서 노는 시간도 세계 3위를 할 만큼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노는 아주 화끈한 민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하는 한국인들은 대체 잠을 언제 자는지 아이러니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성실한 유대인도 한국인들에 비하면 게으름뱅이처럼 보일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런 점이 바로 한국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놀 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자 그들만이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놀랍도록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인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 모든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가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까칠하지만 비판적 사고로 전문가 수준의 정보력을 기반으로 제품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분석하고 평가하며 불완전한 제품을 용납하지 않고 다양한 리뷰를 공유합니다. 심지어 이런 피드백의 속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일도 한국은 불과 며칠 내로 결판이 나기도 합니다.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한국의 반응에 의해 생존이 좌우지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시장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제품 출시 전 까다로운 한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의 예리한 분석력과 피드백은 글로벌 시장이 한국을 테스트 마켓으로 선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이야기인 셈이죠.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10년 걸릴 트렌드 변화가 한국에서는 1, 2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성패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테스트 베드로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놀랍도록 빠르고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모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층은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데 IT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한국만큼 좋은 테스트 환경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은 만약 물건이 좋으면 새벽에라도 나가 긴 줄을 만들어 많이 사주고 물건이 나쁘면 제조사에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냉혹한 평가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고 직접 개선된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민족 자체가 마치 레드불을 마시고 사는 것처럼 모든 게 엄청 빠르고 항상 엄청 에너지가 넘칩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이런 특성은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제품 검증이 가능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 가까이 지켜본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를 거부하는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경제대국 일본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이제는 BTS와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놀라운 나라로 변모했으며 엄청나게 똑똑한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결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민족입니다. 반드시 지적하고 이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죠.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은 결국 세계의 모든 기업들에게 최고의 실험실이 되었고 한국에서 성공하면 무조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공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강점으로 변하고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점화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과 에너지는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혼란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한국은 항상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감수하며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가난한 나라 한국은 조금씩 부지런히 성장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며 한국이 가진 특별함의 힘일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토록 빠른 경제 발전과 변화를 이뤄낸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이라 가능했고 한국인들의 특성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경험한 한국이 기적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이라는 국가는 말할 수 없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 만에 한국은 농업 국가에서 첨단 제조업 국가, IT 강국으로 탈바꿈했고 다시 수십 년 만에 2차 대전 이후 신생국 중 유일한 민주국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세 가지로 꼽자면 경제적 성취, 민주화, 그리고 최근에 불고 있는 한류 문화에 대한 성취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현재의 한국인들을 만들었는가에 답할 수 있는 외국인은 드물지만 저는 40년 가까이 지켜보고 기록한 한국을 보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아직 낯선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수십 년을 특파원 생활을 하며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 한국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발전의 원동력은 역사, 지리, 경제적 처지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고, 그 저항은 결국 지금의 경제대국 한류로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이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의 무한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국혼이 살아 숨쉬는 한국의 정서에 깊은 감사함을 표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애국심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을 바라보는 외신 기자가 한국이 가진 놀라운 강점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위기와 고비를 넘기며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강점이 만들어내 현실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상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